오전에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서울 봉천동 화재 이 이유가 층간소음 때문에 다툼으로 인한 어떤 보복성 방화였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 이웃 주민들의 목소리 저희가 확인해봤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사일이 딱 터지는 것 같은 소리 쾅! 쾅 하면서 출구를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매달렸더라고. 떨어지면 가지고 떨어지면서 서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불덩어리가 끊어지지도 않고 그냥 쫙 나가는 거야.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냥 가는 거야. 방화 용의자가 현장에서 숨지고 이 불로 인해서 주민 6명이 다쳤습니다. 자, 안준용 기자님, 이게 층간소음과 관련돼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방화 용의자는 작년 말부터 불을 지른 곳 아래층에 살면서 위층 주민과 갈등을 빚어왔다는 거죠. 지난해 이제 추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친지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윗집 주인집 아들과 몸싸움을 벌일 정도로 서로 감정 격화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아랫집에 살던 방화 용의자가 밤에 꽹과리나 북을 치거나 혹은 망치로 윗집을 두드리는 등 이런 식으로 보복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층간소음이 방화의 직접적인 요인 또한 어떠한 동인이 되지 않았을지 하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망치로 천장, 그러니까 4층에 천장을 때렸다는 거잖아요. 자신의 집에 천장을 쳤다는 건데 지금 이 사진도 그 방화범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 전에 이미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 주변에 지금 저 도구를 활용해서 불을 한번 질렀다라는 거거든요. 방화 연습까지 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인근의 빌라에서 먼저 예행 연습을 한 것 같은 정황이 몇몇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살던 예전 이 주택으로 찾아가서 결국 불을 질렀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흰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거는 지금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 방화 용의자 집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과 함께 어머니 병원비로 쓰면서 5만 원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소방당국의 전화를 여러 차례 해서 수차례 불을 지르겠다 예고를 했던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방화 용의자가 계획 범죄를 했을 가능성이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증언에 따르면 이 60대 방화범은 소리에 굉장히 예민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농구공 튀기는 소리라든지 물론 이건 집에서 튀기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튀기더라도 여기에 불만을 품었고 그리고 뭐 욕성과 고성을 냈다라는 어떤 주민들의 증언도 뒤따르고 있는데 층간소음의 어떤 문제점 이건 저희가 사실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는 건 알지만 신현영 의원님 이렇게까지 불을 지르는 것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빌라에 사시는 분들 다들 긴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생활하면서 정말 옆집보다는 위 아랫집과 잘 지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엄청 예민한.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사회가 돼버려서 네. 분노 조절 장애나 아니면은 그런 반사회적 인격 장애 이런 분들이 이런 돌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도 평소에 이유 없이 욕설을 주민들한테 한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좀 이분들을 미연에 케어하고 이런 방화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방적인 접근도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래 층간소음이 남일 같지가 않아서 저도 이 기사를 좀 꼼꼼하게 보게 됐는데 어쨌든 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방화 그리고 피해가 이렇게 커졌다는 것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